미국 한 VIP 은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한국 여성이 외모만 보고 차별을 당했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의 유서 깊은 은행에서 경비원은 그녀를 보고 여기는 저소득 대출이 나올지 모르겠다 며 VIP 창구로 가려는 그녀를 계속해서 막아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화내지 않았고 조용히 대기석에 앉아 침묵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경비원의 행동에도 그녀를 보며 키득거리던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장 강도가 침입했고 모두가 숨죽이고 엎드려 있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그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초 만에 상황을 뒤바꾼 그 감동적인 순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한국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출장 업무로 시애틀에 온 날이었어요. 제가 그 은행에 간 이유는 단순한 프라이빗 뱅킹 상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가 될 줄은 몰랐어요. 검은색 슈트 재킷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건물은 정말 웅장했어요. 대리석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유리창마다 반사되는 빛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건물 앞에는 에스테이트 프라이빗 뱅킹이라는 금색 간판이 품격 있게 걸려 있었어요. 손목시계를 확인해보니 약속 시간까지 정확히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항상 시간을 지키는 편이에요. 특히 업무적인 미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방 안에서 미팅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예약 확인서도 물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입구에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마블 바닥이 신발 소리를 은은하게 울려 퍼뜨렸어요. 천장이 정말 높았고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따뜻한 조명이 전체 공간을 고급스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고객들이 가죽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네이비 슈트를 입고 정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프론트 데스크 방향으로 걸어가려는데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색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이었어요. 키는 저보다 훨씬 컸고 배지에는 시큐리티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빛에서 의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2시에 예약된 프라이빗 뱅킹 상담을 위해 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가방에서 예약 확인서를 꺼내려고 했는데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명백한 비웃음이었어요. 프라이빗 뱅킹이라.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옷차림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 검은 슈트가 명품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구두도 잘 닦여 있었고 가방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 자산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젊은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이런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예약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예약 확인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명확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어림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소득 대출 상담은 건너편 일반 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그는 손으로 은행 한쪽 구석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개인 대출 상담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프라이빗 뱅킹 구역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의자도 플라스틱이었고 대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화를 내고 따질 수도 있었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 차별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기석으로 향했어요. 가죽 소파 중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비원은 제가 순순히 물러서는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앉아서 주변을 살펴보니 몇몇 고객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경비원과의 대화를 들었을 텐데 그들의 시선에서도 비슷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역력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보안이 허술해진 것 같아. 아무나 다 들어오네. 그들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분명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약속 시간까지 7분 남았어요. 예약 확인서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모든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김윤서, 오후 2시, 프라이빗 뱅킹 상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던 시선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직원들까지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뭔가 이야기를 퍼뜨린 것 같았어요. 은행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의 여직원 2명이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계속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동의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마도 경비원의 판단이 옳다는 뜻일 거예요.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편견을 확인시켜주는 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다시 확인하니 약속 시간이 되었어요. 2시 정각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론트 데스크로 향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그 경비원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쪽 창구로 가시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를 계속 귀찮게 하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어요. 예약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는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예약 확인서를 다시 내밀었지만 그는 여전히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어요. 예약이 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때 프론트 데스크의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속에서도 의심의 기색을 감출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예약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윤서입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예약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예약은 있는데 혹시 대리인이신가요? 본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오신 건 아닌가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에게는 제가 아무리 정당한 이유로 여기 있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젊은 한국 여성이 프라이빗 뱅킹 고객일 리가 없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했어요. 아니요, 본인입니다. 저는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김윤서, 한국 국적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증을 확인하고서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경비원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상한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때였어요. 은행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입구 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강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거꾸로 흐르고 있었어요. 보통 문이 열릴 때는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마치 안쪽 공기가 빨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기류 변화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여전히 저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다른 고객들도 각자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대기석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들과 씨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석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가 물러서는 것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여전히 제 쪽을 가끔씩 흘끗거리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또 프론트 데스크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고객들도 대부분 자신들의 업무에 몰두해 있었지만 간혹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무언가 단단한 것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새가 유리창에 부딪힌 건가 싶었지만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무거운 소리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여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의 직원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고 키보드 소리와 프린터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평범한 소리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경비원이 라디오를 확인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꺼내 뭔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딱히 응답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무전기를 허리에 찼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입구에 회전문이 갑자기 빠르게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급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빨랐고 뭔가 다급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입구 쪽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경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저를 감시하던 것을 멈추고 입구 쪽으로 관심을 돌렸어요.
회전문을 통해 2명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고객들처럼 보였어요. 둘 다 어두운 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어요. 우선 그들의 걸음걸이가 너무 빨랐습니다. 은행에 들어오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서둘러 보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경비원이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평소라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넬 텐데 뭔가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어요. 그도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두 남성 중 한 명이 재킷 안쪽에 손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프론트 데스크의 직원들도 이제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직원이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두 남성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지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검은색 금속 물체가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총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객이 아니라 강도였어요. 제 심장이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었습니다. 탕! 엄청난 폭음이 은행 전체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한 강도가 천장을 향해 총을 쏜 것이었어요. 그 소리가 대리석 벽과 높은 천장에 반사되어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은행 안에 평화로운 분위기가 산산조각 났어요. 고객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 총이야. 도망쳐.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가죽 소파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은 너무 놀라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여직원은 비명을 지르며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고 다른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들이 그대로 켜져 있어서 더욱 대조적으로 보였어요. 모두 바닥에 엎드려 한 강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객은 너무 떨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태권도 국가대표 시절부터 길러진 집중력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일수록 더 냉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경비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까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강도 중 한 명이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너 무기 빼. 경비원은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경찰봉을 빼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무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어요. 손 뒤로. 강도가 계속 명령했습니다. 경비원은 순순히 따랐어요. 강도는 주머니에서 끈을 꺼내 그의 손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다른 강도는 로비 중앙에 서서 총을 사람들에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끝장이야. 조용히 하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어요. 고객들은 더욱 바짝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매우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우선 강도는 2명이고 둘 다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경비원을 묶는데 집중하고 있어서 당장은 총을 들지 않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위협적인 건 로비 중앙의 강도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강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제가 앉아있는 대기석에서 대략 7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좌우로 몸을 돌리며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대략 3초마다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의 총 잡는 자세가 완전히 아마추어였습니다. 영화에서 본 듯한 폰만 잡고 있을 뿐 실제로는 제대로 된 사격 자세가 아니었어요. 긴장 때문인지 손도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을 묶고 있던 다른 강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등을 완전히 로비 쪽으로 돌리고 있었고 주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한 명 묶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프론트 데스크 뒤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직원 중 한 명이 비상벨을 누르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로비의 강도는 그것까지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 다 내놔. 빨리. 로비의 강도가 프론트 데스크 쪽으로 소리쳤어요. 직원들은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지만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행동에 나설 것인가? 제 옆에는 무고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고 자칫 누군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경호 업무를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순간의 판단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강도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했어요. 경비원을 묶던 강도는 이제 거의 끝마쳐가고 있었습니다. 곧 그도 총을 다시 들고 합류할 예정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어요. 한 명은 아직 등을 돌리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프론트 데스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움직인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파악했습니다. 경비원 쪽 강도가 총을 내려놓고 있다는 것, 정면의 강도가 완전히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단 몇 초 안에 모든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였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시절 단련된 폭발적인 순발력이 그대로 발휘되었어요. 7m 거리를 단숨에 좁혀갔습니다. 강도가 제 존재를 눈치채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의 바로 앞에 도달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저의 움직임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강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그의 눈이 크게 놀라며 총구가 제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몸을 완전히 낮췄습니다. 마치 스프링이 압축되는 것처럼 모든 힘을 다리에 모았어요. 그리고 즉시 회전 돌려차기를 시전했습니다. 제 오른발이 공중에서 완벽한 홀을 그리며 그의 턱을 향해 날아갔어요. 팍! 발등이 그의 턱에 정확히 명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는 그 충격으로 몸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총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바닥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착지와 동시에 바로 다음 동작으로 이어갔어요. 그가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왼발로 뒤꿈치 내려찍기를 시전했습니다. 제 발 뒤꿈치가 그의 어깨를 강타하면서 그는 완전히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강도는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눈이 뒤집어져 있었고 완전히 기절한 상태였어요. 저는 즉시 몸을 낮춰서 바닥에 떨어진 총을 발로 멀리 밀어냈습니다. 그 총이 로비 구석까지 미끄러져 가면서 위험이 일단 제거되었어요.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강도를 제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했어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빠르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순간까지도 강도가 위협하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경비원을 묶고 있던 다른 강도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고개를 돌리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경비원이 움직였습니다. 아까까지 완전히 얼어붙어 있던 경비원이 갑자기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제가 강도를 제압하는 모습을 본 것이 그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묶여있던 손을 비틀며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다른 강도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총을 들어 저를 겨누려고 했지만 경비원이 그의 다리를 잡아당겼어요. 강도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던 고객들 중 몇 명이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 그 다음에는 2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중년의 한 남성이 가장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는 아까 제가 은행에 들어왔을 때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강도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달려들자.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치 신호처럼 작용했어요. 순식간에 4-5명의 고객들이 일어서서 남은 강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강도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총을 들고 있었지만 어디를 겨눠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고 경비원도 그의 다리를 놓지 않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달려든 중년 남성이 강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총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어요. 다른 고객이 그 총을 낚아채려고 점프했고 또 다른 사람은 강도의 다른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달라고. 강도가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도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강도의 다리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몇 초 만에 두 번째 강도도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닥에 눌러놓고 있었고 총도 안전하게 회수되었어요. 위험한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제 역할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작은 제가 했지만 마무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낸 것이었어요. 바지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여전히 몸 안을 돌고 있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바닥에 엎드려 공포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프론트 데스크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상 아래에 숨어있던 그들이 하나씩 고개를 내밀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 여직원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은 고개를 계속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비원의 표정이었어요. 아까까지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비웃던 그 사람이 지금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닥만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와,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감탄했습니다. 그 소리가 신호가 되어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아까까지 총성과 비명소리로 가득했던 그 공간에 이제는 따뜻한 박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였어요. 대단해요.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특별히 자랑스러워하거나 뽐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가 이 모든 상황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아까 저에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차들이 은행 앞에 도착하는 것이 보였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곧 경찰들이 들어와서 상황을 정리할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웅을 보는 것 같은 눈빛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강도 2명은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명은 완전히 기절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사람들에게 붙잡힌 채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총들도 안전하게 경비원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밖에서 경찰관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모두 안전한가? 그들의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그리고 아마도 언론의 관심까지. 조용히 업무를 보러 왔다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2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바지에 먼지를 털어내며 경찰들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곧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것이고 제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움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경찰관들이 은행 안으로 들어오면서 상황이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과 형사 2명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강도 2명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기를 수거하며 목격자들의 안전을 점검했어요. 한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베테랑 경찰관이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강도를 제압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경비원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꺼내 간단한 진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성명, 나이, 직업, 은행에 온 목적 등 기본적인 정보들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답변했어요. 김윤서, 29세, 경호원, 업무차 방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나요? 형사의 질문에 저는 간단하게 답했어요.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현재 경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은행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방송국 차량들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경찰 무전을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촬영팀이 은행 앞에 모여들고 있었어요. 아, 언론이 왔네요.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항상 관심을 끌거든요. 특히 시민이 강도를 제압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저는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업무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 언론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찰의 기본 조사가 끝나자 한 기자가 은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이 허락한 것 같았어요. 그는 카메라맨과 함께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목격자들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기요, 실제로 강도를 제압하신 분이시죠?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젊은 여성 기자였는데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뒤따라온 카메라맨이 저를 향해 렌즈를 돌렸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깐 생각해봤어요. 사실 특별한 용기를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경호원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용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 것뿐입니다. 하지만 기자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원했어요. 제가 어떤 동작을 사용했는지,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무서웠는지 등등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하려고 했어요. 그때 한 고객이 기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저와 함께 강도를 제압했던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흥분한 상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은행에 처음 들어왔을 때 경비원이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기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뭔가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맨도 각도를 조정하며 촬영을 계속했어요. 중년 남성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프라이빗 뱅킹 상담을 위해 왔다고 했을 때 경비원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저를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자세히 증언했어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니 경비원이 더 곤란해질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그것도 옳지 않았어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격자들이 하나둘씩 나서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프론트 데스크의 직원도 다른 고객들도 모두 그때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차별이었어요. 한 여성 고객이 말했습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보여주는 사례죠. 기자는 점점 더 흥미를 보였어요. 그녀는 경비원이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은 구석에 서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복잡한 심정으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자가 경비원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경비원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경비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그는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안쓰러웠어요. 물론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한 상태였어요. 기자가 다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아무 항의도 하지 않으셨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따졌을 텐데요. 이 질문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해본 후 답변했습니다. 저를 증명하는데 말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도 저를 클로즈업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기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좋은 인터뷰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말에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분이신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현재는 경호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업무차 미국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런 실력이 국가대표였구나 같은 감탄사들이 터져나왔어요. 마치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오늘 이 일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위험한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그냥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집에 가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같은 행동을 하실 건가요? 저는 잠깐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네. 심지어 저를 차별하고 하찮게 여겼던 분이라도 그분이 위험에 처하신다면 언제든 또다시 몸을 던질 거예요. 진정한 강함이라는 건 약자 앞에서 고개 숙일 줄 아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외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주변이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더욱 숙였고 다른 사람들은 제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카메라맨도 촬영을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고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계속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도를 함께 제압했던 고객들은 마치 전우 같은 느낌으로 저와 악수를 나눴어요. 경비원도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인터뷰와 경찰 조사가 모두 끝나자 저는 드디어 은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나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어요. 은행 밖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앞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사양한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택시를 잡아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행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기자들도 다른 목격자들과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정말 큰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가씨가 그 영웅이군요. 라디오에서 계속 나오던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한국에서 온 연락들이 벌써 쌓여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가족들이 뉴스를 보고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소식이 퍼진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는 단순한 업무 미팅으로 시작했던 하루가 이렇게 큰 사건으로 마무리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시애틀의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도시의 모습이었지만 오늘 이후로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한동안은 이 일로 인해 주목받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용기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것이고 진정한 강함이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나요?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의 한 한국 여성이 시애틀 은행에서 겪은 차별을 침묵과 품격으로 이겨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20초 만에 보여준 놀라운 용기와 저를 증명하는 데 말이 많을 필요는 없다. 는 한마디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는데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블라썸이었습니다.